좀비한테 쫓기다가 넘어졌어. 내 다리. 어떡해. 야, 너 괜찮은 거야? 야, 너 보험은 들어놓은 거야? 아니 안 들었지. 요새 믿을 법이 어딨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야, 나 진짜 좋은 보험 혜택 있는 곳 아는데. 뭔데?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근데 이 보험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만 들 수 있대. 진짜? 진짜 말씀 좀 들어놓을걸. 지금 S라인에 접속해서 사업부에 문의해봐. 아주 깜짝 놀랄 거야. 쉿. 혜택은 비밀이야.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인데요. 세월이 지나 젊은 날을 회상했을 때 그 시절을 가치없이 보낸 안타까움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살이 되기도 전 푸른 청소년기, 여러분은 이 시절을 어떻게 추억하시나요?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무언가를 쫓기 위해 움직였지만 정작 손에 잡히는 건 하나 없던 그 시절, 가장 뜨겁고 가장 아팠던 그 시절이었죠.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훗날 나의 젊음, 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회상하실 것 같나요? 오늘은 그 추억의 현장을 현실로 살고 있는 두 소년과 함께 하늘팟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취자 초대석의 장금입니다. 제 옆에는 함께 진행해 주실 한팩트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보조 MC 한팩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 초대석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너무나 푸르른 소년분들이 나왔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장금이와 저와는 되게 좀 중마고라고 할까? 되게 가까운 이사인데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 거의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되게 좀 소울메이트 같은 분들인데 선생과 제자로. no. 아주 이제 막역한 친구 사이 같은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아니 하늘팟에 사칭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소식을 잡아왔어요. 검거했다. 검거해왔어요. 아니 네. 또 그 말이 좀 기분이 나빠요. 하늘팟이 네. 식상하다고. 식상하다. 대세는 좀 식상해요. 제가 아니에요. 안 식상해요. 안 식상해요. 왜 좀 식상한데? 신선하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자, 이분들이요. 이제 대사는 고위팟이라며 도전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요새 세졌어. 장동이가. 요새 정신을 놨어. 요새 네. 고민 상담하더니 본인 캐릭터를 교회 오빠 듣고 계시죠? 재밌네. 네, 신천지 예수교회 마띠아지파 학생회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뿌릇뿌릇하다면서. 어르신 두 분이요. 안녕하세요. 김점이야.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고이팟에서 한팩트 역할을 맡았던 이펙트입니다. 마띠아지파 천안교회 학생회에서 영향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펙트. 영향력 있으신 분이고. 효과. 안녕하세요. 고이팟 심사를 맡았던 남엄마입니다. 저도 마띠아지파 천안교회 학생회에서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남엄마입니다. 엄마. 케어를 담당하고 있다. 챙겨준다. 엄마니까. 네. 한 뻔뻔함을 하시는 걸로 보아 저와 잘 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이 고이팟 뭔지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네. 설명 짧게 부탁드려요. 네, 저희 천안교회 학생회에서 성경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 저랑 제 친구들이 하늘팟을 패러디해서 고이팟을 만들어 이 성경을 증거하는 퍼포먼스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팟에서 공개 방송하는 것처럼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
퍼포먼스에 오, 하늘 성경 팥이 페스티벌. 들어가다니. 네. 성경 페스티벌. 역시 신천지의 수교회답긴 한데 어떤 코너를 구성하셨나요? 저희는 바이블 인사이드. 청취자 초대석일 줄 알고 살짝 기대했는데 주제는 뭐였어요? 14만 4천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한부적 구원에 관해서. 그럼 설명 짧게 해주세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데 저희 약속의 나라 신천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약속된 14만 4천 명은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또 우리 학생회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파트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아멘을 외쳐야 할 것 같아요. 강사님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전형적인 진짜 사명자 느낌. 1등 했어요? 아주 2등 했어요. 조금 재밌게 했으면 1등 했을 것 같은데. 남엄마님 그때 어땠어요? 그때 객관적으로.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이파트 점수를 제일 많이 주긴 했어요. 근데 다른 심사위원 분들이 이제 이펙트님이 재미가 없으니까 노잼이다. 노잼이라서 2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재미없어서. 재밌지 않았어요. 저 그때 한복도 입고 막 한복도 입었어? 네. 심지어 한복. 오. 죄송합니다. 한복을 입고 팩트 체크를 하는. 그건 조금 신선하긴 약간 하네요. 도울 선생님 같은. 그럼 어떤 팀 1등 했어요 그때? 이제 중3 학생들이 1등 했는데 오. 그 친구들이 뮤지컬 해서 음. 안타깝게 1등을 내주게 되었어요. 아 역시 중학생이 세요. 네, 아무래도 중2병을 다 이기고 나오다 보니까 고2병, 고3병이 안 되는구나. 네. 중학교 2학년. 상대가 안 돼요. 중2병을 이기고 나온 자들과 싸워서 졌다. 아니 그 뮤지컬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늘팝보다. 그 친구들이 좀 더 푸릇푸릇해가지고 노래도 했어요? 노래도 했어요. 귀엽더라고요. 되게. 저도 귀여웠는데. 네. 네. 가쁜. 이런 분위기구나. 나 지금 파악했어요. 이런 분위기구나. 이래서 2등을 했구나. 네, 이래서 2등. 많은 것들이 이유가 지금 있어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적이 흘렀고. 그 고이팟에 제가 듣기로도 네. 제가 보기로 한 4명 정도 참가한 것 같은데 그 2명밖에 안 올라오셨어요. 친구들이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 방송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 하늘파 애청자이시고 학생 회장님이신 남원만님 모셔왔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네. 심사위원이 왔구나. 같이. 네. 둘이 좀 친해요? 옛날부터 알고 지내가지고 어렸을 때 막 교회 안 나왔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지내고 갓난쟁이 시절부터 네 맞아요.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학연 지연. 그래서 점수를 타고 높게 줬구나. 점수도 높게 주고 하늘팟도 네. 같이 초대하고 네. 학연 지연. 그렇죠. 뭐 한국 사회 가장 찌들어 있는 두 분. 학생들이 찌들어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르른 난 푸르른데. 네. 네. 오늘 장금이 캐릭터가 장난 아니다. 나랑 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몰래 어른들 모습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 같네. 편집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 막간을 이용해서 넘어가려고요. 근본 없는 진행. 넘어가려고요. 장난 아니다. 고이파 맛배기로 조금만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고이팟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젊음을 과소평가할 때 나이는 어리석고 부주의한 것이 되고 만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의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어른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를 받을 때가 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작 1살 선배가 후배들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나는 신앙 오래 했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비교적 신앙이 어린 성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교회에서의 지위 여하를 떠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 아닐까요? 나이는 어리지만 장성할 분량의 신앙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펙트의 영향력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고이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팩트체커 여러분의 친구, 양행력 있는 사회자 이펙트입니다. 제 옆에는 진행을 도와주실 남원마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조 MC 남원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이팟을 진행해 볼 텐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너무 특별한 손님들이 나와 계시죠? 네, 바로 하늘팟의 두 MC를 맡고 계시는 한팩트님과 장금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금희입니다. 드디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MC를 그만하고 이제 게스트로 전향한. 우와, 한팩트입니다. 이펙트님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남원마님 실제로 보니까 엄마 닮았어요. 엄마. 엄마 닮으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고이팟에서 우리 품격 있는 라디오 전 세계적인 방송 하늘팟 MC분들을 모신 만큼 우리 청취자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즐거운 게임과 질문들로 구성해봤습니다. 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재밌는 게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핫한 라디오 오프닝 만들기 게임입니다. 핫하다고? 네, 와우. 이렇게 어색하다니. 오. 라디오 오프닝 만들기 게임. 네, 이 게임 뭐냐면은 이제 MC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어를 드릴 겁니다. 그럼 네. 이제 두 분이 제시어를 넣어서 즉석 오프닝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오. 도전해 볼까요? 도전해봐야죠. 네, 그럼 각오 한 번씩. 가고 말해야 돼요? 네. 이게 젊은 감각이다. 그냥 이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젊음이다. 선생님의 젊음. 기대되네요. 연세가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리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팩트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처음이니까 네. 쉽게 한번 내볼게요. 학생회입니다. 학생회. 학생회. 네, 이펙트님 다음이요. 네, 저는 진공청소기 해보겠습니다. 진공청소기. 네. 이 두 개로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바꿨네. 바꿨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네요. 이거 진짜 어렵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 감성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또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면서도 이제 거기서 재밌어야 되죠. 재밌어야죠. 젊은 감각을. 아, 진짜 어렵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의 여러분들, 어려운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에 쉴 수가 없다고 엄마에게 투덜투덜 거릴 때가 있죠. 하지만 엄마의 진공청소기는 여러분의 기관지를 책임져줄 아주 클린한 녀석이랍니다. 엄마의 진공청소기, 엄마만 돌리지 말고 학생의 여러분도 같이 돌려보는 게 어떨까요? 온 가족의 기관지를 책임져 보아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장금희님이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느낌? 네, 이런 식으로. 바꿨어. 시작하기 전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좀 더 어렵게 해야겠네요. 장금희님부터. 젊은 감각 보여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세요.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예요. 네, 젊은 감각에 어울리는 이제 저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네. 네, 저는 쉽게 하늘팟 가겠습니다. 한백팀도 하나 주세요. 3개로 할게요. 오. 젊은 감각. 젊은 감각. 알로사우루스 가겠습니다. 육식공룡. 거대 육식공룡. 알로사우루스로. 잠깐만, 살짝 멘붕이었지만.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하늘팟 알로사우루스. 네. 이걸 한다고?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심야에 찾아뵙는 장금입니다. 심해 찾아봐. 사실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빨리 하세요. 저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런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는데요.
젊다. 네. 바로 하늘팟입니다. 네. 하늘팟을 들으며 위로도 받고 웃음도 얻고 아 나는 외롭지 않구나 생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다시 한번 찾아오면 화장실에선 저도 모르게 알로사우루스의 소리가 나곤 합니다. 여러분 비밀 지켜주실 거죠? 여기까지 장금이의 팩트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야, 너무 웃기다. 화장실에서 알로사우루스. 이거 몰랐다. 이렇게 연결할 줄 몰랐다. 와 진짜. 이제 장금희님 이미지가 됐네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버렸어. 메인 MC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너무 승부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최고다. 야, 뽀뽀. 화장실에서 알로사우루스. 어떻게 이겨 이걸? 자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한팩트님. 하나 더 하자고? 마지막인 만큼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장금희님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자반고등어입니다. 자반고등어. 저는 고린도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응애 하겠습니다. 응애. 응애? 애기 울음소리죠. 응애. 응애. 이름만 너무 웃겨. 퇴근길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자반고등어를 샀죠.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고등어를 굽고 있는데 불현듯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응애예요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켰어요. 고전 1장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참 볼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왔구나 하면서 자반고등어 한 입. 하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예요 하고 감탄사를 내어보았답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말씀 한 줄 읽고 맛있는 자반고등어도 드시고 이렇게 우리의 소확행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팩트였습니다. 네. 역시 괜히 하늘팟 MC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할 좀 기절할 당황하실 것 줄 같네요.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게 살려주니까 너무 깜짝 놀랐네요. 힘들다. 응애는 자반고등어. 아이고. 힘드네요.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결론은 장금희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걸로. 너무 승부욕이 앞서면 화장실에 사실을 화장실에서 얘기하게 알로사우루스 이런 부작용,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야 화장실에서. 이런 야. 부작용이. 이제 앞으로 한해팟 오프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로사우루스를 그렇게 살리고. 그럼 이번에는 네. 본격적으로 우리 MC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팩트님은 장난꾸러기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처럼 네. 평소에도 하늘팟 멤버분들께 별명을 잘 붙이신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네. 우리 장금희님은 어떤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거 되게 질문이 한팩트님한테 가는 줄 알다가 마지막에 확 꺾어서 진짜. 들어갔네요. 와. 감차라고 하죠? 감아차기. 또 제일 마음에 드냐고요? 네.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지어준 별명 중에 이거 많이 있잖아. 질문이 많이 있잖아.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번들번들. 번들번들도 있고. 이거 제 별명 중에서 말하는 걸 아니면 하늘파 식구들? 한팩트님이 지어주신 거. 한팩트님이 지어준 저 본인. 네. 마음에 드는 거요?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번들번들 어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마음에 드는 거? 번들. 다중이. 근데 다중이는 근데 좀 제가 좀 이상한 성격이 있는데 저를 있죠. 놀려도 웃기면은 너무 웃겨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다 싫다까지 안 가고 그냥 웃기단 말이에요. 근데 다중이 좀 웃겼던 것 같아요. 가뿐싸 어때요? 괜찮네요. 가뿐싸.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능력이. 가분싸. 그럼 한팩트님이 지은 별명 중에서 제일 잘 지었다, 제일 잘 어울리는 별명인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되게 많은데 이게 오프 더 레코드면은 막 말해도 좋은데 몇 가지 생각나는데 네. 자웅동체 작가님이 한 분 계시고 장동태 작가님이요. 두 가지 목소리를 지닌 무슨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동시에 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좀 진지한 얘기, 화난 얘기할 때는 이제 네. 한없이 심해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기분이 좋아지시고 뭔가 방송이 잘 됐다 이러면은 좀 하늘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청량한 목소리가 그 작가님에게 또 제가 지어준 별명이 또 있어요. 둘리 엄마. 둘리 엄마요? 나오고 둘리 엄마 닮았어. 여기 계신가요? 여기 지금 없어요. 안 계십니다. 아쉽네요, 안 진짜.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개 방송 때 무섭거든요. 모시는 걸로. 둘리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아무리 별명을 얘기해도 네.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다음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약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위로해 주실 듯. 네. 약을.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제 장금희님 청취자 초대석 자문회 편에서 이제 자문회 어르신분들이 이제 손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심정이요. 막 떨린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사실 나이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자문회 분들이 우리 할머니보다 많이 어리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이가 유추가 된단 말이죠. 10대 혹은 20대 초반이다. 그래서 빠른 포기를 했다는. 역시 선생님은 이제 도덕을 지키시는 도덕 선생님이야. 도덕 선생님이에요. 도덕 선생님의 과민성 대장. 다음 질문 내주세요. 네, 사실 우리 한해파드 MC분들은 되게 트렌디한 진행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한팩트님은 이성에게 심쿵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갑자기. 네, 갑자기. 되게 안 맞는데 앞뒤가. 이게 트렌드한 진행인데 이성에게 심쿵했다.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별로 당황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심쿵이 심장 쿵쾅거린다. 네.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 거네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좀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거나 약간 뇌색녀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약간 그 선생님 이미지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옆에 좀 계신데.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분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친구잖아요. 되게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배려심이 많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심쿵이라기보다는 되게 멋있다,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하고 계신다. 네, 그런 어딘가에 모습. 계시- 잘한다. 그러면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좀 생각이 좀 있는 여자. 생각 있는 여자. 네, 그런 여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을 저는 중요시하시는. 네 중요시. 외모는 잘 안 보시는 건가요? 외모도 봐요. 아예 안 보진 않고. 외모도 배려심 있고 마음도 그렇죠. 배려심 있고. 얼굴도 착해야 되고 마음도 착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아니에요.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제일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이제 꽃이 피는 때가 있으면은 지는 때가 있듯이 이제 새로운 메인 MC가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소문이 도는데 한팩트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양백팀이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좋아하는 질문이세요? 자 이제 꽃이 폈으니까 저는 지어야죠. 새로 피시는 꽃이 옆에 계시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금이님? 너무 이렇게 돌려막기 잘하시잖아요, 한팩트님. 뭘 돌려막기? 뭐가 돌려막기? 본인에게 온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이렇게 토스를 하셨다.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 제가 감히 전 옆에서 정말 조용하게 준비하고 뭐 조용하게 맡은 일만 충실할 뿐이죠. 원래 조용한 닭이었나 고양이였나? 부뚜박이 먼저 올라간다. 네, 원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장금이님 말을 하시는 거지? 메인 MC 자리를 좀 꿰뚫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이 있을까요?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력 좀 해. 그래야죠.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노력 네. 좀 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메인 MC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한 하실 건지. 노력. 근데 진짜 하늘팟 MC가 네. 사실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진짜 그냥 막 마냥 재밌게도 할 수도 없고 또 신앙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또 너무 급 진지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미묘한 선을 좀 지키는 게 사실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급 진지된 것 같은데. 진짜 진짜로. 네, 응원해 그럼 주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한도선 있잖아요. 한도선. 그게 뭐예요? 한 팩트 또 손 넘는다. 아, 적어놔야지. 한도선. 네. 주간 뉴스 체크해서 말하려고. 저는 거의 그 줄넘기 선수 수준이죠. 선을 넘었다가 돌아왔다가 넘었다가 돌아왔다가 이제 간당간당한 그 수위를 정확히 지키는 게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저의 후임자로 장금희님을 추천해요. 장금님도 선을 잘 넘나요? 너 잘 넘어요. 아. 마이크 내려놓으면 선을 항상 넘어요. 아, 그래서 다중이라는 별명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면 항상 선을 넘어가 있습니다. 모함입니다. 네.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선 안의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것은 모함입니다. 다음 질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팩트님은 네. 신천지 교회에서 아 이게 하나님이 실천하라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이 계신가요? 많죠. 많은데 처음에 그 권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겉면이요. 네. 권면이라는 게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뭔가 위로잖아요. 네. 너의 마음 다 알고 괜찮아. 우리 힘내고 공감해주고. 하자 하지만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구가 나와요. 거기 따른 성구가. 그래서 이제 그 성구가 저한테 마음에 합할 때도 있고 마음이 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필요한 성구였다. 저 밖에 기성 교인들은 그냥 위로만 해주고 말지만 그렇죠. 성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준다라는 걸 느꼈을 때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했었습니다. 그럴 때 따뜻함 같은 거를 느끼는 건가요? 따뜻함? 그게 이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한팩트님은 사랑을 최근에 누구에게 어떻게 주셨나요? 저는 저희 팀원들에게 팀원들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 장금희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죠? 저는 사실상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들어오기 전에 대화하면서 네, 타인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하고 네.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그 우리 팀원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거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말 길게 하고 막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팀원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장금희님은 사랑 받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 팀원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사랑. 큰 사랑 너무 많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네. 그 3번 물어봐요. 그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먹여야 되는구나. 그래 많이 먹어라 장금아.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군요. 네. 사랑이야 퍽퍽. 사랑의 매. 아야. 사랑의 팩트 폭행. 이 정도. 사랑 표현 방법이 좀 남다르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입학 준비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너무 짧은데. 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이번에 바이블 인사이드에 이종수 강사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유행어 중에 하나가 마귀 잡는 팥 하늘팥이라면 우리 고이팥은 장금이 잡는 팥 고이팥이라고. 왜 저를 잡죠? 오늘 과미성 대장 증후군 질문을
많이 깨지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막 던지는구나. 고이파 2등이다 그래.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고급진 게스트들을 모시고 이제 2등한 고이팟을 진행하니까 영광입니다. 네, 사실 하늘팟이 항상 2등 하니까 사칭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가끔 1등 하는데. 항상 2등 해야죠. 항상 2등. 네, 저도 너무 떨리면서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이팟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백트님의 목소리가 질릴 때 고이팟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고이파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고이팟. 근데 뭔가 많이 이런 거 같죠? 왜? 왜 나에게 남은 건 장금이 잡는 상처인가? 팥 고이파. 잡혀버렸어. 잘 잡네요.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았지만 이제 따뜻한 얘기로 아, 게스트 넘어가면 재밌네. 게스트로 가는 거 재밌네.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면 부담 없고 저는 막 괜찮습니다. 해도 되고 불러도 되고. 막 하면은 알아서 수습해 주겠지. 세상에. 뭐 이런 느낌. 네. 아, 편하네 게스트. 이분도 이렇게 안 봤는데 조금 신앙 검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인가 너무 저를 공격을 하셔서 좀 신앙인인지 아닌지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알아야겠어요. 장금을 공격하면 신앙인이 아니네. 와, 이렇게 또 프레임을. 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18살이고요. 신천지 교회에 온 지는 15년 됐고 신천지에 빠진 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온 거랑 빠진 거랑 틀리네요. 네. 빠진 연수가 있고요. 남원마님은요? 네, 저는 19살이고요. 신천지에 온 지는 17년. 그리고 신천지 교회에 빠진 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17년 15년이면 2살 3살 때 왔네요. 아,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빠진 게 6년, 7년. 네, 맞아요. 중학교 때쯤. 일단 조금 신앙 검증 이따가 더 좀 제가 깊숙하게 들어갈 때니까 긴장하고 계시고요. 아니 나이가 10대잖아요. 네. 고등학생들은 요즘 어떤 생각하고 살아요? 좀 잘 알 것 같긴 한데 청취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냐. 네. 이걸 되게 돌려서 얘기해.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대학교 진로 문제나 이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로 문제나 이성 문제. 네. 귀 좀 빨개졌네요. 사실 좀 진로 문제나 이성 문제 이런 거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수학 공식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까요?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좀 술이나 담배나 이런 안 좋은 것들로 푸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엄마님도 저는 바가지 긁겠다. 바가지를 긁으세요, 남엄마님. 노래방 안 가요? 저희 노래방은 가고 노래방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 쌓일 때는 이제 노래 좀 고음도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뭐 PC방 가서 게임도 많이 합니다. 게임도 하고. 네. 게임을 많이 해요? 게임 뭐 저는 피파. 피파. 저는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건 나도 했던 건데. 굉장히 어려 보이고 싶어 하는 거. 나도 같이 하자. 프로 같은 거. 근데 너무 건전하다. 일반 고등학생 같네요. 그냥. 그렇게 건전한가? 일탈한 적 없어요? 일탈? 솔직히. 그럼 지금은 아니어도 솔직히 내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제대로 신천지 교회에 빠지기 전에는 이 정도 일탈을 했었다. 빠지기 전에. 옛날 얘기잖아요. 팩트는 먼저 하는 게. 네. 사실 좀 많이 부끄러워서 고민이 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친구가 네. 부모님 담배를 훔쳐서 가져왔어요, 학교에. 중학교 1학년 때. 본인은 아니고. 네. 저희 부모님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친구가 가져왔는데 한 개를 훔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다 같이 4명이서 학교 앞에 골목에서 담배를 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담배를 근데 그때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담배 한번 펴봤다. 네. 일탈. 필 수도 있죠. 어렸을 땐 호기심에 다 한 번씩 해봐요. 한백트님도. 그럼요. 장금이님도. 호기심이, 무슨 소리야? 호기심이 다 호기심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랬군요. 남엄마님은요? 전 좀 다른데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수학학원 다니는데 돈을 다 내놓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이제 돈 내놓고 한 번도 안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오. 이제 부모님도 몰랐었는데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아셨겠네요. 네, 이제 집 가면은 이제 장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치부가 드러나는군요. 그러네요.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일탈이라고 했는데 별거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럼 팩트님은 일탈. 저는 뭐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저는 합숙소에 살았거든요. 집이 멀어가지고. 기숙사 어마어마한 얘기 나올 네.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축제라 그래야 되나 그 마을에 그 마을 축제요? 네 축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행사 같은 거. 그래서 음. 몰래 저녁에 빠져나와서 축제를 돌아다니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두드려 맞고 두들겨 맞고 그런 적 많았죠. 두들겨 맞은 적이 많으셨다. 매를 부르 매를 여기까지 부르다? 하겠습니다. 장금희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네. 별로 없어요. 전 되게 좀 말 잘 듣고 장 트러블 때문에 어디 활동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장 트러블 장 때문에. 트러블이. 긴장하시면은 이제 또 화장실 가고 싶으시니까.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가출한다고 엄마랑 싸우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영화관 갔다가 집에 다시 고이 들어갔던 밖이 춥더라고요. 가출이 아니라 외출 아니에요. 외출. 거의 외출. 아니, 별로 없는데요. 이게 그러게. 좀 심각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술 같은 거 안 마셔요? 술? 이제 제 친구들이 술 먹자고 되게 유혹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전에도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고등학생들이? 네,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마시면 마실 수는 있죠. 친구들이랑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런 자리에 안 가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일탈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또 같이 놀고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풀거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딱히 뭐 술 담배나 이런 걸로 친구들처럼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신천지에 있다 보면은 술 담배 말고도 스트레스 풀 방법이 다양하게 있죠. 어떻게 네. 풀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저희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냥 막 술 담배 이거 아니라 저희도 막 어른들이 장난으로 저희 노는 거 보면 그렇게 해요. 너희는 술도 안 먹으면서 놀 때는 왜 이렇게 술 먹은 듯이 노냐고. 어떻게 노는데? 정신줄을 놓듯이 내추럴 놀죠. 하이구나. 네. 네. 저희 다 까고 까고 노른다고? 까고 놀고 나를 다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까고 내려놓고 논다고? 아. 내려놓고 내려놓고 장난치면서 까고 논다 장난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갈구는 줄 알아. 다 까고 논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일탈 뭐 없네요 사실. 공격해 일단 뭐 보려고 했는데. 담배를 한번 어렸을 때 맛 보는 거야 호기심에. 그게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청소년기 때는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궁금해가지고 이게 몰래 한 번씩 해봐요. 근데 거기 이제 쩌들면 안 되고 네, 지금은 안 하시고 당연하죠. 그냥 맛만 봤다 그 정도. 이제 이거는 엄마한테 가서 혼나면 되고요. 뭐 술도 뭐 안 마시고 교회 안에서 노잼이네. 내려놓고 놀고. 내려놓고 그럴게요. 다 까면서 논다. 그때는 대신에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까는 걸로. 그러면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게요. 꿈 있어요? 꿈? 꿈이요. 장래 희망? 그렇죠. 장래 희망이죠. 이제 저는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대학교를 생각 많이 하는데 그쵸. 지금 목표를 이제 산업 심리학과라고 오.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한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전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 같은 부분이나 고민 같은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엄마다. 행사톤이다.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러시구나. 생각을 하는구나. 심리 케어를 좋아하네. 산업 심리면은 되게 산업적인 거 아니에요? 산업 심리. 산업 심리가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졸업하신 이제 네. 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산업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행사 같은 것도 같이 준비 한번 해보고 아. 뭐 도형 상담도 한번 해보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음. 다양한 걸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리학과네요. 네네. 심리에 대해서 사람 마음 이런 거 아는 거 만져주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알아야 좀 그 사람에 대해 맞춰줄 수도 있고 만져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다정다감하구나. 어. 역시 엄마.
그러네. 되게 관계지향적인 네. 성격인가 봐요. 나랑 반대되네. 이해 불가? 네. 이펙트님은 장래희망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평소에 일본 문화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일본 문화. 네, 요즘에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 가서 좀 말씀을 전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소데스까? 하이. 하이? 소까나. 일본 어려운데. 일본에서 이제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일본에. 네. 왜 일본어 또 공부를. 유독 일본이에요? 저희 마띠아 지파가 일본 소상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이런 또 사명자가 있나? 난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할 줄 알고. 일본 애니도 좋아하겠지. 원피스 좋아합니다. 원피스 아. 좋아하지. 네. 고무고무 펀치. 고무고무 펀치를 장금이에게. 뭔지 몰라. 청취자 초대석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감동적인 선물이 준비돼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이것이 또 멈추는구나 또. 전하, 핸드폰을 오래 쓰셨는데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는 새로운 사과폰을 써보고 싶구나. 제가 그럴 줄 알고 근처 대리점에서 최저가 견적을 받아왔습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전하, 신도 하나 받아왔사옵나이다. 빙! 이것이 훨씬 저렴하구나. 이건 팩트 체크가 된 것이냐? 예, 전하. 이 첫 번째 견적을 받아온 놈에게 3년간 2G 폰을 쓰는 벌을 내려라. 전하! 빙! 되었다. 어서 저렴한 핸드폰을 사러 가자꾸나. 전하, 사실 전하는 아직 구매하실 수 없사옵나이다. 이놈도 벌을 받고 싶은 것이냐? 신천지 성도만이 구매할 수 있는 사업부 복지 혜택이어서 그렇사옵나이다. 말씀을 먼저 들으심이 옳은 줄 아뢰옵나이다. 내 평소 하늘팟을 들어 신천지의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럼 어서 신천지로 가자꾸나. 신천지 성도에게만 전하는 최저가 스마트폰. 지금 바로 S라인에서 총회 사업부를 눌러주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팟을 사칭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고이팟을 진행해봤는데요. 오늘은 하편을 통해 고이팟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늘팟이 준비한 감동의 선물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시 신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천지 예수교에 온지 10여 년이 됐어요 벌써. 네. 나이가 10대인데 아까 들어보니까 선배님들이에요. 그니까요. 네. 거의 뭐 말 떼고 입 떼기 전부터 신천지 교회 오셨던 거잖아요. 네. 스스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뭐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올 수가 있어요? 테이프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아무래도 먼저 신천지 교회 생활을 하셨을 텐데 부모님이 신천지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적 있어요?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입국했을 때 저희 이모가 먼저 신천지에 와 계셨는데 너네 한번 말씀 공부해보지 않겠냐. 부모님께. 네, 선교사님인데. 네 해서 딱 이모 따라 간 데가 저희 센터였어요. 신천지 오. 센터. 근데 엄마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가 딱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여기 이상한 데 아닌가? 이단인가? 이단 아니냐. 신천지 같아 해서 막 찾아본 거 인터넷에. 오. 찾아봤는데 이제
어떤 전화번호가 나왔냐. 혹시 진 목사님. 네, 진 목사님 전화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연락을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해 보니까 거기 신천지다. 근데 너가 거기서 말씀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와라. 이렇게 진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 네, 말씀을 들어보고 네. 그럼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란 뜻이네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센터 말씀을 공부하셨는데 네. 아빠는 계속 의심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셨었어요. 네. 근데 워낙 또 엄마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어. 엄마가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니까 아빠도 이제 그래 뭐 나도 그냥 엄마 따라서 말씀 배워보는 대신에 이 말씀 틀리면 바로 나가겠다 하다가 말씀에 틀린 게 없으니까 아 여기가 정말 진리구나 참이구나를 인정하시고 지금은 두 분 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꾼이시죠, 사랑꾼. 아, 유명한가요? 좀 눈에 보입니다. 사랑하시는구나. 이전에 성교사. 진 목사가 실수했네. 네, 왜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이렇게 안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좀 좋을 텐데. 고맙네요. 네. 되게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볼 수 있게. 틀리면 나와라. 근데 맞으니까 계속 온 거죠. 음. 네. 그럼 사실 좀 부모님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 뭐 그런 부모님이 때도 이해 안 있죠. 되기도 하고. 제가 있었어요, 제가. 어. 지금은 이제 부모님,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신천지에 다니는데 네. 네. 예전에는 어머니 혼자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가정의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접해 보시고 네. 아 여기가 진짜로 맞는 거구나 하면서 가족 전체가 다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친척 집에 이제 친척 모임을 가도 저희 친척들은 이제 교사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거든요. 네. 돈을 많이 벌지만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 너네 집이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 지금은 진짜로 어느 가족보다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오신 지 한 10년이 넘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사실 오해를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핍박을 하셨죠. 하셨던. 오. 근데 지금은 오시고 나서 오히려 인꼬 부부가 됐죠. 인코 두 분 다 이제 가정이 금술이 좋네요. 그러게요. 네. 자랑질. 자랑질 하셨고요. 근데 또 부모님 따라왔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 교회 이런 거 가본 적 없었어요? 혹시 가보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사실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기성교단에 신천지만 계속 있다 보니까 저 세상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지 궁금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궁금증이 좀 사라졌어요. 오,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제가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는데 네.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이제 무슨 설교를 하나 한번 잘 들어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 아, 궁금할 게 못 된다 이런 생각하고 나왔죠. 어이가 없는 이유가 뭐죠? 이제 계시록 1장에 이제 7별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7별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다뤄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이제 밤에 7마리 새끼를 낳았다. 걔가 7 네. 새끼였군요. 그렇게 연결을 해줘서 설교를 하는 순간 아, 이거 들을 게 못 된다. 아. 아, 너무 차이가 너무 심하네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뒤돌아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 걔가 새끼를 7 낳은 거랑 7별이랑 그 연결고리가 되게 무슨 궁금하네. 그냥 설교가 아니라 강아지 자랑이네요. 네, 그냥 7이 맞아서 그런 것 같고 이유가 없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뱉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7개 노답이다. 숫자 다 갖다 대도 뭐 네. 말씀의 수준차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아 여기가 신천지 말씀만 듣고 자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로 그 신천지 성도님들이 거기 가서 기성교단에 가서 앉아 있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네. 버티기예요. 버티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버티기.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 기분도 안 좋고 왜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나. 그러게요. 저희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이제 기성교단에 대한 의문증, 궁금증은 사실 없어진 거예요. 네 해결이 되고. 한 번쯤은 한번 가서 보는 것도 보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재밌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어떤- 보내주시면. 어떤 소리를 하나. 네.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좀 있어요? 네, 제 친구들 중에 좀 많은 편이에요. 많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이펙트님
신천지 교회인 거 알아요? 들켰습니다. 들켰어요? 작년에 들켰어요. 왕따 안 당했어요? 오히려 애들이 저를 더 막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자고 그러고. 남자가요? 네. 아니, 저를 뭐예요? 남자가 네, 저를 엄청 이상한데? 좋아해요. 친구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남엄마님 보때 왜 그런 거 같아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매력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 매력이 있어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이 뭐예요? 일단 제가 친구들 얘기를 되게 많이 잘 들어줬어요. 네. 고민 같은 것도 잘 들어줬었고 욕도 잘 안 하고 바르게 살다 보니까 바르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아까 보미님 외모에 되게 좀 자부심 있던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그러던데? 잘생겨서 그런 거라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잘생겨서. 잘생겨서. 뭐 라디오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도 모르니까. 라디오인데요, 뭐. 맞아요. 그럼 또 바로 비교되겠네요. 그냥 일반 기성교단 다니는 친구들하고 신천지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비교가 될 텐데 네.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학생들만 봐도 기본적인 생활부터가 차이가 있죠. 생활부터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 맞지 않는 말씀을 듣고 고지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게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다 그게. 네. 말씀을 모르고 듣는 게. 네네네.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교리 비교 한번 해주세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이백트님. 네. 교육부장님 먼저. 교육부장님이에요? 학생의 교육부장님. 우와, 아, 장난 아니다. 그럼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앞에도 많이 쓰고. 기성교회 한번 팩트 폭행 한번. 엄청난 말씀이 나오겠네. 제일 잘못됐다. 이것은 알려주고 싶다는 거 있어요. 제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제 친구들이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술, 담배하고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 친구들이 나는 인생 막 살다가 죽을 때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다. 그렇죠. 나는 어쨌든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 구원 얘기 많이 받았다. 하죠. 이런 말. 일단 믿긴 믿어. 네, 믿긴 믿는데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그렇죠.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로마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것처럼 신앙인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은 목숨처럼 중요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것을 잘 깨달아서 행함도 있는 신앙인으로 성전에 갔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02502-6424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엄마님, 이펙트님 설교 어땠어요? 이제 너무 딱딱하고 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기성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곳들도요? 네. 그럼 그곳은 예수님 똑같이 믿고 있는데 왜 이단이고 자기들은 왜 정통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성교단은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곳들 예를 들어 기성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곳들 이것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은 천국 못 간다고 또 거기 선을 긋는 그 기준은 뭐냐? 네. 네. 정리까지 해주네 장금이. 이 말에 어폐를 이렇게 찾아냈네요. 그 뭐예요? 이렇게 잘한다가 요새 말로 뭐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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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말. 약간. 야, 너 말 지린다. 지렸다. 지렸다. 네, 지렸다. 이런 거. 오진다. 오지고 지리고 말씀이 오진다. 그런 건가? 네. 주여.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오진 예수. 세상에. 오진 예수. 맙소사. 예수님은 오졌고요. 정말요? 지렸고요. 이런 곡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버지. 말세. 말세요? 오졌다. 예수님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실까 진짜.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기분 오지시겠죠. 그럼 남엄마님도 한번 해주세요. 남엄마님은 기성교회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뭐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지진을 육적인 지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본 바 이제 주재림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네.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이 있게 되는데 그럼 저희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냥 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디 지진 나면은 여러분 이제 말세 때입니다. 세상 멸망합니다 이러시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2000년 동안 지진이 몇 번 있었으면서 기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도 많이 있었는데 네. 어느 때가 도대체 주 재림 때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랑 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본 바 사람의 마음을 흙이고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지진이 육적인 지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땅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하늘팟에 출연해주신 이정호 부장님께서 유튜브에 신천지 교리비교 영상 치시면 지진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은 좀 재밌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겁니다. 이 친구들 방송을 알았어. 02502424 오졌다. 전화 주세요. 세상에. 마지막 애청자가 맞긴 이 맞구나. 킬링 포인트까지. 남원마님 근데 신천지 교회 사실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잘 열심히 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신천지에 빠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육 같은 게 있으면은 항상 도망치고 아니면 거기서 잠을 자고 있거나 PC방을 갔었는데 말씀 교육 같은 거예요. 네, 교육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도망쳤어요 맨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싫고 정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교사님들이랑 이제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그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조금씩 들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신천지가 참 진리구나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기성교단에서도 뭐 잘 안 나오는 친구 있으면 되게 잘 찾아가고 잘 챙겨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안 다녀봐서 안 제 다녀봤어요? 친구들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넣어지 마라. 그냥 랜덤이에요, 이렇게 랜덤.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하는 데도 있고. 랜덤이에요. 근데 잘 챙겨줬다고 신천지에 적응한 건 아니다. 그냥 잘 챙겨준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죠. 열린 마음 속에 마음 진리의 열리고. 말씀. 위치적으로 이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로 신천지가 진리구나. 이걸 알았던 그래서 거죠. 빠지게 됐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네네. 그들은 신천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빠져보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너무 좋아요. 네. 기계적인가요? 상반대. 진심이 담긴 거였는데. 정말요? 소울이 네.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딜레이 타임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원래 살짝 망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딜레이 타임이 없이 완벽하게 빠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Acum ascultați Hanelpat. మీరు వింటున్నది హానల్ పాట్. Hanilpot sa Rukiraka. Wena kunakutera ku Hanelpot. Ở begini ku Hanilpot. Đây là giờ phát thanh Hanupat. Aap sun rahe ho Hanel Pot. Anda sedang mendengarkan Hanupat. Minglabashe. Ako nataonira Hanilpot. Kayong mga tagapakinig ay nakikinig ng Hanelpat. ご聴取いただいている放送はハヌルパッドです。您正在收听的是 Hanelpat. You are now listening to Hanelpat.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인이 듣는 방송 하늘밭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두 분이 교육부장님이시고 이백대님이 남원만님이 회장님이에요. 네. 학생 회장님이에요. 거의 뭐 중진 포스 이렇게 있으신데 아니 못 나오게 하고 두 명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네. 권력으로 해가지고. 부끄러워한다는 거 사실 맞아요? 부끄럽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그럼 학생부 하면서 에피소드들 조금 들려주세요. 보람 있었던 일? 네, 저는 좀 좋았던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학생이 처음 올라와서 적응 좀 못하고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줬어요. 남엄마님이. 여기 남엄마. 아, 다른 엄마. 친엄마 말고 남엄마. 네, 남엄마. 엄마가 둘이네. 그렇네. 그래서 제가 적응 못했을 때 밥도 같이 먹어주고 많이 놀아주고 하면서 제가 적응을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신앙은 먼저 재밌어야 하는구나.
교회 나오는 게 재미있어 하는구나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너무 앉아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원들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신앙을 재미있게 만들어주자 해서 준비했던 교육이 교육은 진짜 짧게 하고 네. 핵심만 하고 바로 다 교회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에 가서 같이 팥빙수 만들어 먹고 파채 만들어 먹고 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저 잘 만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고민 상담 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면서 그 친구 성장해 가는 거 봤을 때 되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 결국 화채 만든 거. 네. 음식이 맛있었다. 맛있었다. 맛있어서 맛있는 동시에 마음을 샀던 것 같아요. 네. 학생 회원분들의 두 번째 거도 들려주세요. 근데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힘들었던 게 교회에 8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안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를 딱 만나버린 거예요. 미용실에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진짜 걱정했었는데. 맨날 기도하고 걱정하고 했었는데 이 친구 연락도 안 받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쵸. 미용실에서 딱 만났는데 옛날 이야기 같이 하고 얘기 나누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그 친구가 이제 너 나중에 우리 집 놀러 와라 이런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되게 보람됐던 것 같아요. 정말 우연히 만남? 네. 남엄마님은요? 근데 저는 이제 집화장님께서 문답 성경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성경에 대한 지문을 만들어서 그 지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면서 네.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깨달음을 녹음해서 보내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 학생회에도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지문을 만들어서 이제 함께 녹음해서 이 깨달음도 나누고 했는데 이걸 들으면서 진짜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랑 소망이 있구나 이걸 느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 친구가 이제 하늘팟 패러디 한다고 해서 이제 파의 명을 생각팟 이렇게 보내주고 둘이서 이제 하늘팟 하는 것처럼 게스트 없이 그래서 얘기하는 걸 보내줬는데 되게 그냥 귀엽고 그리고 진짜로 참신한 생각이다 창의력이 넘치는구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성경.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그냥 전해주죠. 성도님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토론해봐라. 이런 거 없어요. 생각하고 묻고 답하고 이게 목사님과 성도 간에 성경을 묻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런 게 없는데 맞아요. 네. 그런 거 하면 신천지 간다고 하고. 맞아요. 신천지는 이런 게 되게 자유롭구나. 심지어 서로 얼마든지 묻고 얘기할 답하고. 수 있고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고 녹음도 하고 하늘가처럼. 자유롭게. 아주 좋네요. 남엄마님도 했어요? 저도 옛날엔 했었습니다. 이제는 회장이니까. 가끔씩. 그거는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회장이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공개 이제, 스피치. 이제 그 다 같이 있는 창에 제 걸 먼저 녹음해서 제가 먼저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그러면은 힘들었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솔직히 다 좋지만 않았잖아요. 네, 있었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네. 이제 학생 회원 중에서 두 명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었으면은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B가 이렇게 잘못을 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저는 그럼 당연히 B가 잘못했구나 해서 이 B 친구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도 하고 혼을 낸 적이 있어요. 당장은 뭐라 안 했지만 나중에 그 B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사실 그때 그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B 친구가 마음이 넓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로 모든 일이 있을 때에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다 들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이런 생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든지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중재한 거잖아요. 어른들도 힘들어요. 이게 항상 한 명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을 일단 치우치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 의견도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네. 그냥 신천지 욕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신천지의 입장도 한 번씩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잖아요. 네.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편견을 가지고 보면 뭐가 들리겠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나네요. 꽃이 지는 때가 있으면 피는 때가 피는 있다. 때가 있다. 활짝 피어오르는. 꽃들을 발견했다. 와. 자, 이리로 앉아라. 멋지다. 그러면은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 잔소리꾼 엄마인 것 같아요. 저요? 그렇죠. 잔소리 좀 많이 하죠. 네, 엄청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이 해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질서. 와.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제 학생 회장한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쓴소리, 게 아니라 잔소리를 사랑의 매를 말로. 사랑의 매를 이제 한팩트님이 네. 이제 팀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잘한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랬구나. 팀원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밖에서 보셨잖아요. 뒤에서 가끔씩 그러는 거 저 같은데 놀리는 거. 팀원들이 저를 굉장히 잘 놀려요. 네.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네. 알겠습니다. 나무만님 그러면 좀 쓴소리 많이 했지만 네. 하늘파 출연했으니까 한번 음성 편지 한번 합시다. 음성 편지요? 오글오글하게 한번 심쿵심쿵하게. 학생회원들한테 엄마잖아요. 따뜻하게. 방송 탔으니까 그래요. 청취자 초대석 나왔는데 이때 해보는 거지. 이런 거 잘 원래 안 하는데 해야죠 뭐. 네, 해야죠. 감성 BGM 하나 틀어주세요. 우리 마띠아 지파 천안교회 학생 얘들아, 나 방송 탔어. 내가 작년 한 11월 달부터 학생회장 맡게 됐는데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진짜로. 이제 겉으로 이제 괜찮은 척하면서 너네한테 장난도 치고 혼낼 때는 좀 무섭게 엄하게 혼내기도 했는데 이제 속으로는 너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도 내 소망은 진짜로 우리 학생회 모두가 천국이란 세계에서 함께 사는 거니까 진짜로 우리 하나 돼서 힘들어도 서로 잡아주면서 천국 나라 들어가자. 나 안 바쁘니까 바쁘다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일 많이 시켜서 더 바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진짜 고마워. 어때요 이펙트님? 안 바쁘니까 왕따 시키는구나. 왕따 시켰어요 남엄마님? 바쁘다고 아니에요. 그러고 왕따 시키고. 감동 안 받은 것 같은데 이펙트님. 마음이 울고 있습니다. 마음이 울고 있어요? 네. 그럼 이펙트님도 한번 해야죠. 그죠. 교육부장님이니까 좀 넓게 갑시다. 넓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볼까요? 넓게. 12지파 다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12지파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학생 학생회 부부에게 음성 편지 부탁해요. 우리 12지파 학생의 친구들 안녕. 교회오빠 진이라고 해. 세상에. 가방 같은. 이럴 수가. 요즘에 계약하고 다시 학교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죠. 항상 학교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병행하느라 또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아서 많이 힘들 텐데 항상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해줘서 고맙고 항상 학생회를 신천지의 미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가서 신천지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우리 학생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안교회 학생회와 12지파 학생회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뜻하다. 반말과 존댓말이 적절하게 섞여서 반존말. 반존말. 밀당을 했어요. 학생회 친구들하고. DJ 진이 오빠. 교회 오빠 진이야 이거 찬이 오빠 따라한 건가? 저희 많은 걸 가져오시네요. 네. 여러분의 친구, 효과, 영향력. 002-502-6424 잘 하시고 이정우 부장님도 이용하시고 그러게요. 유튜브 조리 비교까지 다 깨알홍보까지.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자, 근데 좀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우리 청취자 초대석 듣는 분들 중에 신천지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많단 많이 말이에요. 들어요. 네네 맞죠. 네. 오해가 있어요. 아직은 오해가 있어요. 신천지 교회에 대한. 무슨 오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오해가 오해를 있다니.
경험해 본 거 있지 않아요? 뭐 말 더듬는. 학생의 생활하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오해들 진짜 체감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아요.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신천지 전단지를 돌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아주머니께서 어디서 돌리는 거예요?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했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전단지를 던지고 손을 높이 들면서 도망치시더라고요. 비명을 지르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첫인상이 좋다고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좀 상처받는 웃었는데 네. 엄마 케어 웃음 이렇게 했는데 아니 손을 들고 이렇게 도망가요?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로 사람이 놀라면 그렇게 도망치셨구나 이러면서 도망가는 건가? 그냥 막 하시면서 정말로? 만화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손 들고 도망가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그렇게 저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상처받았을 수 있겠다. 전단지만 돌리고 인상 써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남엄마님이 착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그렇구나. 이펙트님은요? 저도 이제 전단지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친구들이랑 같이 전단지를 돌리다가 좀 앉아 쉬고 있었어요. 앉아서.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전단지 주시면서 너희 혹시 교회 다니니? 물어보셔서 아 교회 다녀요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어디 다니니?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아 진짜 착하다 너네. 어릴 때부터 신앙하고. 근데 어디 착하다. 교회 다녀?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신천지 다닙니다.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신 게 내가 사람 눈을 볼 줄 알아. 근데 지금 네 눈이 어떤지 알아? 썩어 있어. 어머. 너무 탁해. 흐리멍텅해. 봐봐라. 신천지 다니니까 눈이 썩어 있는 거 아니냐. 아이고. 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저 또 반대로 물어봤죠. 그럼 제 친구들 눈은 어때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몰랐어요. 신천지인 거를.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봐봐라. 얘네들은 신천지 안 다니니까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편견,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눈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썩은 사람으로. 친구들은 다 같이 신천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네. 이게 뭐야? 저한테만 그래서 되게 그러네. 말하면 눈이 탁해지고 말을 안 하면 눈이 맑아지는구나. 색안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눈을 볼 줄 알아. 대단한 아주머니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 편견으로 인해서 오해도 많이 받고 좀 서러운 일도 당하고 하면 솔직히 다니기 싫지 않아요? 그렇지, 굳이.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천지에 다녔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응애응애 할 때부터. 응애응애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자라면서 이거 진짜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키워주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켜준 곳이 신천지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조금 아프다. 좀 더 우리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편견에 사로잡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기분 막 나쁘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해 받아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눈 썩어 있다 하시고. 솔직히 기분 나쁘지. 눈 탁하다 그러고. 소리 지르시 욕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좀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사실 마상이죠. 사실 네. 저분들은 글식체. 네. 신천지를 잘 모르시니까 진짜 모습을 모르시니까 좀 보지도 않고 들리는 소문들에 의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안 좋은 소문들에 의해서 그런 인식들이 심어진 거다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해요. 그래도 신천지 다니기 싫다 이런 마음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초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진짜로,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참 진리를 증거하셨지만 이제 예수님한테 괴수다, 연병이다 이런 갖은 욕도 하고.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제대로 증거하는 곳은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이제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좁은 문에 발견한 것 같아서 이제 정말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요. 네. 19살짜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때 이랬다라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예수님의 심정까지 한번 목사님도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그러게요. 대부분 목사님은 예수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는 존재로 만들거든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우리도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은
목사님들 수준과 신천지 예수교회 학생의 수준을 보여주는 멘트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하네요. 멋지네. 오늘 장금이 자꾸 소주 마시네. 너무 멋있어서. 자꾸 막 옆에서 속이 쓰리신. 지금 방송하면서 회식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감동받아서. 방송하면서 회식하시고 있습니까? 근데 아까 또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했잖아요. 빨리 넘어가 보려고. 부모님한테 오늘 음성편지 좀 많이 하는데 또요 하늘밤 나왔으니까 안 해봤던 사랑 고백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한번 남겨보는 거 어때요? 제가 원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한다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약간 무뚝뚝하시구나. 좀 무뚝뚝한 아들이었는데 네 해보면 좋겠죠. 네. 엄마 아빠 속 많이 썩인 아들이에요. 옛날에는 몸도 약해서 사람 구실도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못 도와주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 진짜로 부족함 없이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진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이제 운동도 다시 조금씩 하면서 건강 계속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 항상 가족들 걱정한 거 챙겨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해요. 와. 효자네. 그러게요. 다 컸습니다. 자기 아니, 자신을? 부끄럽네요.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어렸을 때 진짜 태어날 때부터도 안 좋았고 옛날에는 약했나 보다. 네, 몸이 약해서 운동을 그래서 많이 시켰었던 것 같아요.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그랬구나. 하고 운동 같은 거 다 배워본 것 같아요. 진짜. 엄마 아빠가 어릴 땐 좀 걱정을 좀 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는 걱정 말라. 네, 이제는 사랑한다. 누구보다 건강하니까 힘도 세고. 네, 이번에 이펙트님도 한번 부모님께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네, 저도 되게 무뚝뚝한 아들이어서 이런 표현이 되게 어색한데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항상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저를 신천지로 데려와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어렸을 때는 많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챙김받지 못한 것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되게 서운하고 원망도 했었는데 이제는 다 이해하고 오히려 너무 고맙고 감사해하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항상 신앙적으로 다른 길로 안 새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고 같이 신앙 잘 지켜서 천국 갑시다. 사랑해요. 동생한테도 해줘야죠. 동생 있는 줄 몰랐어요. 여동생. 사랑하는 동생아, 학생에 와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해줘서 너무 멋있고 고맙고 집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많이 도와드리자. 열심히 하자. 안녕. 사랑해는 안 귀엽다. 나왔어. 둘 다 효자네. 그러게요. 그렇군요. 이 두 분께 깜짝 선물이 있는데 하늘팟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아들, 아빠야. 아빠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음성 편지를 쓰는데 이것도 자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해.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거든. 늘 바쁘게 일했던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아마 5살 때부터인가 동생을 챙겼을 거야. 그렇게 동생을 챙기면서도 항상 바르게 자라는 너를 보면서 많이 고마웠고 또한 감사하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너에게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것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아팠었고 왜냐하면 너도 어린 나이에 누군가에게 한참 사랑을 받았어야 되고 또한 챙김도 받았어야 되고 도움도 받을 그런 어린 나이인데 엄마 아빠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많이 아려, 많이 아파.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텐데 아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은 너는 항상 내색 한번 하지 않으면서 늘 괜찮다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준 너의 그 깊은 마음을 아빠가 잊지 않고 있어. 그리고 남들은 그 사춘기를 요란하게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데 너는 사춘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만큼 그러니까 늘 동일하게 변함없는 그렇게 든든한 모습만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한 신천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새기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자랑스러웠어. 너의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가 힘들었을 때 그 힘든 것도 싹 다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같이 신앙에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생각이 더 커. 그리고 든든해. 그리고 작년에 아빠가 너한테 그런 거 물어봤었잖아. 엄마하고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전일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네가 그때 그랬지. 안 된다고. 어떠한 직책을 하시든 또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사람으로 남아달라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그랬었지? 그러면서 네가 정성스럽게 보내준 편지를 엄마하고 아빠가 보면서 울었어. 왜냐고? 외계인은 감동받아서 그렇지. 아들아, 아빠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서로 마음 맞추면서 잘 해온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해서 이 목적 이루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망에 우리 가족 모두가 꼭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빠는 너를 믿고 또한 너를 응원할 거야. 그리고 항상 너하고 함께 있고자 노력할 거야. 여러 가지로 미안한 것도 많았었고 또한 많이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 아들. 화이팅! 사랑하는 아들, 엄마야, 놀랐지? 우리 아들 첫돌 무렵에 날마다 토하고 아픈 아들을 얻고 말씀 배우러 다닐 때가 생각이 나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멋진 아들로 키워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단다. 어느 날 아빠에게 내가 약한 우리 너뚱이 아들만 쳐다보며 내 손으로 잘 키워보겠다고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멋진 아들로 키울 수 없었을 거라는 말을 했을 때 아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멋지게 잘 키워줬다고 인정해 주셨지. 엄마가 살뜰하게 챙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학생부 구역장이 돼서 구역원을 위해 예쁜 도시락을 손수 만들어서 구역원의 마음을 사고자 노력했던 우리 멋진 아들. 가족 모두 다 사명자로 일하다 보니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물었을 때에 엄마, 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일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엄마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 멋진 일꾼으로 자라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단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엄마를 보면서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 멋진 사명자들로 일하고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란다.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뛰자. 사랑하는 아들 화이팅! 네, 이펙트님 아버님 음성 편지와 남엄마님 어머니의 음성 편지를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언제 하신 거예요? 몰래 깜짝 놀랐습니다. 왜 눈물이 났어요? 그냥 항상 엄마 아빠 생각하면 되게
가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또 의젓한 아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어른스러웠나 봐요. 어른스러웠나 봐.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웠으니까. 그것도 부모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일찍 애어른이 됐네요. 철이 빨리 들었네. 이펙트님은 남엄마님은 어때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평소 집이랑 목소리가 많이 다르신데 지금 뭔가 되게 긴장하신 다른 사람이다. 본인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행사 톤이신데 맞는 것 같아요. 마이크 잡으실 때 살짝 이런 목소리거든요. 행사 톤이시. 그래도 메시지. 둘 다 효자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무튼 저도 참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어린 나이에 어리다면 어리고 뭐 이제 어른이라면 어른인 그런 나이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두 친구들을 보니까 대견하네요. 저도 한편으로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마지막 이제 끝났습니다. 네. 진짜로 이런 경험은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고 방금 받았던 편지 선물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나오면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해도 되나요? 어떤 건가요? 아직도 남았어요? 말이 많네. 네. 이제 많은 세상에서 신천지 학생들은 이제 자퇴하고 하고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은 자랑.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해야 된다고 이제 신천지에서 세상 지식과 하늘의 지식이 하나 돼서 온전한 지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과 1등도 한번 해보고 장학금도 받아보고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이거 듣고 계신 모든 하늘파 시청자분들이 그냥 신천지는 진짜로 안 좋은 곳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이제 말씀 기준으로 들어보셔서 참 진리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트님도 항상 학교에서 몰래 하늘파 듣고 되게 많이 의지했었는데 그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신앙해서 멋진 어른이 돼서 하늘파 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른 이펙트. 피는 꽃으로. 피는 꽃으로 교육부장님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이팟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방송을 해봤는데요. 참 잘 컸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키웠다. 잘 키웠다. 또 잘 컸다. 잘 자랐다. 또 말씀이 잘 또 키웠다. 그러네요. 또 아까 오프닝에 조지 버나드 쇼가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젊음을 정말 아깝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합니다. 신천지교회 미래가 밝은 것은 바로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요. 한팩트팀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린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저도 애어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일찍 애어른이 됐구나 고민을 하면서 고민과 성찰이 사람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속마음은 점점 어른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조지 버나드 쇼 이분이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이 말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청년들이라면 얼마든지 젊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기성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젊은 친구들, 저도 젊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나이 들어 보여. 젊음은 젊을 때 누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팟이라고? 오늘 팟? 제가 마지막 때 되면 언어 장어가 오거든요. 네, 오늘 아주 지는 꽃으로서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밭 청취자 초대석 우리 학생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